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 그리고 코스닥은 1% 상승. 그러니까 코스피는 떨어졌고 코스닥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오늘 그 장중에 나온 국민연금의 그 리밸런싱 이슈가 그 약간 트리거가 된 걸로 보이는데, 국민연금이 74조 원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매도 폭탄설이 갑작스럽게 주장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이사장이 전면 반박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새롭게 부각된 그 모습이에요.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반박 자체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 특이하게 이러한 반박을 한 거는 국내 증시가 최근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공포 심리가 부각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살짝 가라앉히기 위한 요소로 작용한 게 그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국민연금 자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올해 이미 약 15%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높긴 높거든요. 4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25% 정도 지금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거의 끝단까지 와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오차 범위로 봐준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4월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인지 외국인 비중 그 국민연금이 최근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외국인이 이렇게 조 단위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 2000억,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그런 그 조금씩밖에 매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시장 충격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기금이 말한 것처럼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 리밸런싱은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연기금 이사장의 말이 어느 정도 맞긴 해요.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매도를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5월달부터 보이는데 그 전부터 매도를 했는데, 일단 비중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1분 차트를 보면은 지금 최고점 찍고 나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닉스 역시 비슷하게 그 300만원 찍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연기금 때문이 아예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매수 주체가 매수를 하는 주체가 감소를 했잖아요. 매수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주가 역시 상승을 약간 반납, 그러니까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예 영향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에서 이제 그 30주년 맞이해갖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냐,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있으니까 기대할 만하다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리긴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초반에는 강하게 몰리면서 대략 3에서 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를 고스란히 반납을 하면서 1%대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약간 투심의 변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일단 에코프로 BM이 어제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무려 시가총액의 10%,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12에서 13조 원 정도 됐는데 한 1.2조 원 정도를 10%니까 1.2조 원 정도를 그 유상증자를 때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됐고, 그 이러한 영향이 어제부터 떨어졌죠. 유증 발표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코스닥 2위, 3위가 에코프로
2위, 3위가 에코프로 시리즈인데 에코프로 BM이 3위인데 지금 총 13조, 12조, 13조 이런 녀석이 무려 10%나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니까 물량 부담 때문에 이제 그 코스닥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초반에 비해 후반기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리스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에코프로 시리즈가 아니죠. 얘네들은 2차전지 업종이잖아요. 이 업종은 캐즘 때문에 안 좋아요.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고 이미 앞으로도 조금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거란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용인이랑 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이제 AI 때문에 이 생태계 조성을 그 용인에 이어서 호남권 그러니까 전라도까지 엮어서 같이 그 슈퍼 빅사이클에 맞이해서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이랑 기업 지원 모두 유치를 해서 이제 그 슈퍼 사이클에 편승하겠다. 미국도 그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망 구축하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전폭 지원하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거에 맞추어서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이제 그 전기료도 싸게 해주고 이런 것들 정부 지원 혜택 다 지원해주고 이걸 통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지어지면은 일자리가 창출되죠. 그리고 공장이 지어지면 부품 들어가야 돼요. 부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생산 라인이 증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재도 같이 증가해요. 소재.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좋아질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럼 건설업이 좋아지겠죠. 건설업 하면은 건설할 때 인부 인력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효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건설을 하면은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왜냐면은 노후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일자리 밥 건설을 할 때 밥 필수죠. 그리고 식당 밥하면 식당이죠. 그리고 술 그러니까 소비재가 엄청나게 급증할 거예요. 건설업을 할 때는 소비재를 소비하는 게 엄청나게 급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4대강을 할 때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 글로벌 경제 위기였는데 그때 리먼 사태 때문에 글로벌 위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이 그때 막 그 피그스 막 이슈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거에 비해 우리나라가 괜찮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산업 사이클이 순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려 하는 거고요. 이런 점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1100조 신규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호남 그러니까 광주에만 팹 2개 신설하는데 400조 넘게 투자를 한다고 삼성도 발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말씀드렸죠.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게 하나 마이크론이란 종목인데 이거 오전 그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마이크론은 하이브리드 본딩 칩넷 장비 기업이에요. 얘네들이 이쪽에 작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첨단 패키징 중 하나인 칩넷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TSMC가 말하기를 지금 TSMC가 그 올해 6월 기사죠. TSMC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강해질 건데 그 중에서도 공정 외주 전문기업 오사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국내 대표 후공정 업체거든요. 얘네들 그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시장이 커지면은 이쪽이 돈이 몰릴 거고 돈이 몰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그 매출이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사과 시장이 사과를 원래 100만 개를 팔았다 쳐봐요. 100만 개 팔았는데 시장이 20% 성장해서 120만 개를 팔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그냥 똑같이 10%의 점유율만 갖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12%가 되는 효과가 누려지는 거죠. 20%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 업종은 당연히 커질 거고 그리고 공장 지으면은 장비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의 재무를 따지면은 지금 23년도에 그 매출액이 1조가 안 됐어요. 1조가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 26년도 추정치가 2.2조 원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10억 밖에 못 남겼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는 반도체 침체기였어요. 그때 애플이랑 애플이 막 발주했다 취소했다 이짓거리 하고 막, 그래서 마이크론이랑 지금 싸우고 있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정도 침체였던 이 시기를 벗어나니까 작년부터 매출이 펌핑을 하기 시작하더니 순이익이 펌핑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무려 2160억 추정치이긴 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최소치일 수 있다고. 시장이 성장하면은 난 가만히 있어도 그 점유율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대충 2200억이라 칠게요. 2200억이라 치고 시가총액 계산을 해보면은 반도체 PE를 보통 25배에서 25에서 30배 정도 받는 게 평균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3.4조 원이죠. 3.4조 원. 근데 지금 아까 2200억 벌 걸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2200억 곱하기 25배 하면은 5.5조 원이에요. 단순 계산해도 5.5조 원인데, 그러면 3.4조 나누면 대략 60%는 더 상승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 5조까지 가야 된다 했죠. 그럼 지금 그 주가 5만원대 초반이에요. 5만원 초반이죠. 여기에서 60% 상승하려면 최소 8만원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8만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도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죠, 시장이 더 성장할 거고 하나마이크론은 그 중에서도 선두 기업이니까 이 부분을 강하게 수혜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데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추세가 우상향 추세잖아요. 지금 이런 우상향 추세에서 꺾이질 않아요. 최근 이거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인데 코스닥 1200에서 900대까지 수직 하락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변동성은 있었지만 바로 여기서 그 매수세,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면서 펌핑 들어 올렸다. 그 말은 지금 45,000원에서 5만원 밑에만 되면은 매수하려는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이 저평가이기 때문에요. 지금이 압도적 저평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 반도체 공장 더 짓는다며. 공장 더 지면은 장비 더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하나만의 그런 선두 기업이니까 당연히 수혜를 앞에서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는 심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기술적 분석으로 하더라도 우상향 추세 추정할 때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고요. 추세가 깨질 때 그때는 손절 나가겠죠. 하지만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도 5만원 밑에서는 매수, 이렇게 아랫꼬리들 엄청 많이 달리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55,000원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요. 시장이 좋았으면 뚫고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또 하나마이크론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정보들은 영상으로 남기는 거는 후행성이에요. 왜냐? 영상은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잖아요. 추가적인 정보가 제한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 체크하시고요. 이 전화번호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정보들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새로운 종목이랑 시장 브리핑 안내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